최근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세계 투자자들을 긴장케 만들었었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연설 같은 경우는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오늘 스웨덴 중앙은행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발언을 일단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물가 안정은 건강한 경제의 기반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가격 안정 회복은 금리를 올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다가 인기 없는 조치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이 금리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외에 매파적이거나 비둘기적인 발언은 일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숨을 돌린 미국 증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지난 12월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크게 유동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겠는데 이거 뭐 쉬지를 못하겠네요. 한숨 돌릴 여력도 없이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은 잠잠했었지만은 연준 총재들, 특히나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5% 이상으로 인상한 뒤 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가 소폭 반등한 가운데 보시면은 쫄아가지고 크게 떨궜었다가 제롬 파웰이 그래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자 안도하면서 서서히 상승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 비트나 이더는 미국 증시보다 더 단단하고 활력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위해서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미니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카메론 윙클보스 이번에 다시 한번 장문의 서한을 작성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사회에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서한에서 그는 베리 실버트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제미니 거래소와 34만 명의 돈을 사취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베리 실버트는 CEO직에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이며 비건설적인 마케팅의 일환일 뿐, 즉 제미니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의 이러한 조치는 자신과 제미니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디지털 커런시 그룹 및 베리 실버트로 돌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제미니 언에 대한 운영 및 프로그램 마케팅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맞서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미니 고객들의 자금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들고 가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룹은 파산까지 옵션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제미니의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열불이 뻗쳐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 측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전부 다 니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한편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윙클보스 쌍둥이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서한을 발송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지금 현재 일자리를 줄이고 자산관리 자회사 HQ를 해산하고 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제네시스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았으나 이는 공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 금리로 책정이 되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제네시스와 관련해서 203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려 11억 달러 상당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2022년 1월에서 5월 금리 무려 10에서 12% 사이로 빌린 4억 4,750만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4,550개를 빚지고 있다. 와,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엄청난 빚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갚는다 할지라도 갚기 전까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베리 실버트는 그래도 FTX나 샘 뱅크만, 3AC 캐피탈, 도건이나 루나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AC의 공동 창업자 슈즈 같은 경우는 베리 실버트와 샘 뱅크만이 작당을 해가지고 3AC를 공격했다라느니 루나를 때려잡았다느니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베리 실버트 자신은 이 루나라든지 UST 스테이블 코인을 산 적도 없다라고 하네요.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두고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민이랑 제네시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둘러싼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불안이 뒤따를 수 있다. 적어도 오는 2분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어도 2분기까지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뒤집어지든 마무리가 되든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터질 것인가 아니면 무사히 지나갈 것인가.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 쪽이 터진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터진다 그러면은 제미니 언에 돈이 묶인 제미니 거래소의 고객들도 함께 터지겠죠. 그러면은 제미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까지 물고 늘어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다가 이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포가 굉장합니다. 이 공포가 정말 공포인가? 아니면 뭐 이것마저도 계획된 쇼인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지금 발을 잘 못 담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들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 지난 1월 5일 이후 비트코인 2만 개를 지금 슬쩍슬쩍 매집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개미들이 그래도 좀 덜 탔을 때 들어 올리려는 속셈인가?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 싶었던 미국 월가 양아치 대장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깝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네 인생이 폰지 사기야 임마. 한편 억만장자 빌 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FTX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비트코인은 FTX 등 중앙화 기업과는 다르다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 올리고 있는데, 자, 전통적 시장, 그러니까 증시와 비교를 해보자. 미국 증시가 7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190% 상승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오히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미국 증시보다 더 적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유명 미국 기업들의 주식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만 갖고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FTX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FTX 같은 경우 9개월 동안 식대로 사용한 비용이 무려 700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9개월 동안 뭘 처먹었길래 700만 달러를 썼던 것일까? 그게 다 누구 돈인데 이씨.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치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증시를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증시 S&P 500 미니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강력하게 리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3,7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달러 오늘 살짝 반등했는데 주요 지지 구간까지 밀렸었던 달러가 크게 반등을 한다라면 미국 증시와 자산시장에 당연히 좋지 않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군분투 중 다음 저항인 17,8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3일봉에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7,600달러까지 쏠 수 있다. 그러면 2만 달러도 한번 넘볼 수 있다라고 사자머리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와 이더. 지금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주봉상 하락형 수익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보여지고 있는데요. RSI 같은 경우 조금만 대가리를 들이밀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저항을 뚫고 함께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해당 하락형 수익의 상단 같은 경우가 2만 달러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뚫으면은 일단 못해도 2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찜이라는 분석가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모습이 괜찮다.
인플레이션이 똥을 싸지 않는다, 미국 증시가 엎어지지 않는다라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에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만약에 2200달러를 뚫게 된다라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런 식으로 상단 추세에 맞고 1600달러가량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항에 맞닿은 이더리움을 두고 유명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야기하기를, 일봉에서 TD 시퀀셜 지표가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이더리움은 1283달러 혹은 1235달러까지도 후퇴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비트가 위로 강하게 쏘면서 이더도 같이 쏜다 그러면은 1355달러에서 이더리움이 일봉을 마감하게 됐을 경우 16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운명의 순간이 찾아온 암호화폐 시장. 솔라나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V자 반등의 상승 마감, 괜찮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폭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런츠 스마트 컨트랙터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물로만 봤을 때도 솔라나 저점 대비 112%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 레버리지 거래한 사람들은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몇 주 내에 25에서 35% 조정을 거치겠지만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은 어디까지 가느냐? 12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쏘면은 솔라나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라나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구간별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구간 15달러 근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버티고 축적을 하면은 19달러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떨어지면은 10달러 구간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위에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상승할 여지가 남았다. 그 외에 트레이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보시면은 체인링크 쌍바닥 찍듯이 바닥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 디파이의 아버지 아베 같은 경우도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오른 후에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요. 계속되는 알트코인 대잔치 이어질 수 있을지. 한편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제대로 된 광고를 한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 패션 디자이너이자 시바 파트너인 존 리치먼드가 피렌체에서 열리는 유명 남성복 행사, 패션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행사에서 시바이누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누 광고를 한번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시바리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 시바 토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만 에이다 이상 보유 고래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올해에만 28개가 증가했으며 100만 에이다 이상의 대규모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에이다의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그나마 숨통을 좀 틔워준 암호화폐 시장, 부디 인플레이션율이 좀 괜찮게 나와줘가지고 파티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2023년도에도 살아남게 도와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